여러분도 대성하세요. 대성마임의 언어영역 이규환 선생입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 본 고3 학생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통화나 문자 온 학생들, 대부분의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은 필살집중 이거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아침형 수험생으로 깨어있는 맑은 정신을 통해서 시험지와 주객일체, 그래서 집중력이 80분 50문제의 경영 능력을 극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능기출 이제 17년 18회가 되죠. 1070문제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6년 17회였는데 17년 이제 18회가 됐고 평가원도 16회나 됩니다. 그래서 수능기출과 평가원 전체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정답의 이유, 오답의 이유를 정리한 학생들의 점수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실제로 윤은길의 장마나 이문구의 관촌 수필 같은 작품은 01 수능이나 03 수능에서 이렇게 언급이 됐고 출제됐던 작품인지라 학생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면항전가 역시 03 수능에 그리고 평가원에도 출제가 됐었는데 안 나온 그 부분에서 출제가 됨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문학작품에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1등급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08년은 90.1등급이었습니다. 09년 수능은 92.2등급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1010 수능이 이 정도로 예측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1, 2점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단 8만 명 이상의 수능 보는 학생들이 늘어나서 1등급 점수 자체가 92점보다는 1, 2점 정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재학생들 중에서 송파 지역의 보인고 학생이 언수의 100이고 법과 사회에서 단 한 문제를 틀려서 497점이 나온 학생이 있었고요. 또 대치동의 대원외고 학생이 495점, 그리고 포항제철고등학교 한 여학생이 언어가 96인데 전체 489점 정도의 학생과 통화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기와 총정리까지 완벽하게 되고 컨디션 조절을 잘해서 이 언어 영역 시험은 대체로 우리 학생들이 성적이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집중력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80분 50문제 경영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 요게 고득점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치동 지역에서 고등학생들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제 수능처럼 시험을 치른 결과 상이 어려운 10문제입니다. 물론 이건 조사 대상에 따라 차이가 좀 날 수 있으나 비문학 문제하고 시가문학에서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고 문법 문제, 어법 문제도 자음동화 관련 역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뒤쪽에 있었습니다. 제가 해설 강의할 1번에서 23번까지는 비교적 평이하고 답이 딱딱 떨어지는 아주 깔끔한 문제였습니다. 2학년들 우리 학생들도 수능기출 전체 17년 18회 모두 풀고 평가원 모의 수능도 이제 9년 16회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8회 16회를 더하면 34회분 정도의 실전훈련을 할 수 있는 아주 완성도 높은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늘 기출문제는 5번 이상 풀라고 강조를 합니다. 34회 정도, 1년은 54주, 55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을 빼도 일주일에 한 회 정도씩을 꾸준히 풀되 푸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번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학생들이 1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채점을 해보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2번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자기 비하적인 뿅신 이렇게 씁니다. 쓰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틀린 문제는 고마운 문제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는 감사로 바꾼 다음에 자신의 약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지가 되어 있으면 똑같이 이렇게 만든 다음 사지선다로 다시 풀면 사지선다로 다시 푼다. 이래도 중위권 학생들만 하더라도 10점 이상이 확 올라갑니다. 두 번째 풀 때 맞았으면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틀렸으면 이제 X를 해야죠. 따라서 여러분들의 문제지는 맨 처음 맞은 거, 그리고 두 번째 맞은 거, 두 번 연속 틀린 거.
사지선다로 다시 풀고요. 틀린 문제만. 그리고 처음 풀었을 때 좀 애매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애매한 거는 따로 표시를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맞은 거 두 번 연속 틀린 이거는 자신의 약점입니다. 아주 고마운 것들이죠. 이것만 보완을 싹 하면 분명하게 성적은 올라갑니다. 가장 좋은 언어 영역 문제는 수능 기출문제와 평가원 모의 수능입니다. 그것도 시중의 문제지 6권 분량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감사, 고맙다, 약점을 배우는 공부를 하면 1등급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듣기 1번부터. 듣기는 순간성이죠. 특징이 일회성입니다. 단 한 번만. 집중력이 특히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쓰기 풀 때 듣기를 못 풀어서 듣기 떠올리고 있으면 오답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순간성, 일회성, 집중력, 이게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 나오기 전에 반드시 문제하고 선택지를 모두 다 장악한 다음에, 그것은 당연하죠. 어디에 집중해서 들을 것인가, 이게 문제에 있고 선택지를 하나하나 지워나가면 됩니다. 방송 나오는 도중에 지워나가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총평에서도 밝혔듯이 무난합니다. 문제가. 역시 수능 문제, 평가원 문제는 깔끔하다. 특히 수능 문제는 정답이 딱딱 떨어집니다. 다만 너무나 떨리기 때문에, 떨림 현상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선 자신감, 후 당연한 점수 향상이라는 원리를 알고 차분하게 들어가면서, 방송 들으면서 이 선택지를 하나하나 지워나가면 풀 수 있습니다. 1번 재미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배우가 관객을 웃게 만든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 물었죠. 자, 강으로 뛰어드는 장면. 그런데 첨벙 대신에 쿵 하는 소리가 났죠. 배우 이런 강물이 꽁꽁 얼어붙었군. 재치를 발휘했죠. 예기치 못한 상황에. 그래서 관객들이 박수와 웃음을 보냈던 겁니다. 아주 쉽게 3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학생이 민요를 체록할 때 마을 주민에게 해야 할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긍정형 질문 적절한 것, 그리고 부정형 질문 적절하지 않은 것. 모든 문제에다가 이렇게 긍정형 질문과 부정형 질문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다 표시를 하면 실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자, 이것도 역시 방송을 하나하나 지워나가면 됩니다. 이 민요의 민속적 가치는 무엇인가요? 라고 마을 주민에게 해야 할 질문이 아니었죠. 2번, 이 민요는 어떤 때 무엇을 하며 불렀나요? 민요가 불릴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주로 어떤 일에 종사하고 계시나요? 생업으로 삼고 있는 일을 물었고요. 옛날부터 이 마을에 전해오는 특별한 이야기나 풍속은 없나요? 자, 민요가 생겨난 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민요 말고 자, 예전에 부르시던 다른 민요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옛날에 부르던 또 다른 민요에는 이런 질문에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답을 지워나가면 방송 나오자마자 바로 답이 나옵니다. 3번 문제 역시 쉬웠습니다. 자, 서원을 검색하면서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지역별 서원의 위치를 전국적으로 살펴볼 수 있네. 자, 각 지역에 분포한 이런 내용이 있고요. 2번, 서원과 그 주변 마을의 정보를 함께 얻을 수 있네. 자, 시장과 주변 마을의 정보도 추가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알 수 있습니다. 4번, 서원과 당시 정치 상황을 연결하여 검색할 수 있네. 자, 이 전자지도는 정치 상황이나 당시의 행정적 등등에 연결된 게 있습니다. 5번, 현재 남아있는 서원의 모습을 사진으로 볼 수 있네. 또한 각종 사진이나 동영상 등도 제공하고 있다고 했죠. 3번 선택지, 서원수의 변화를 연도별로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네 그랬는데, 이 때문에 1880년부터 1890년 사이와 같은 세분화된 연도별 검색은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아주 평이하게. 자, 4번, 5번은 방송 하나에 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문제와 선택지를 먼저 장악을 하고 방송 나오자마자 바로 풀어내야 합니다. 4번, 여학생이 활용한 협상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5번은 협상 결과에 따라 남학생이 속한 동아리가 발표회에서 하게 될 일인데요. 자, 과정 문제 확인입니다. 질문을 통해 상대의 숨은 의도를 확인한다. 너 지금 우리 문예부 생각해주는 척하며 은근슬쩍 명당을 차지하려는 거 맞지? 그래서 지워나가면 됩니다. 2번입니다.
상대가 먼저 제안하게 하여 생각할 여유를 가진다. 찾을 수 없습니다. 3번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선을 분명히 밝혀둔다. 다른 건 몰라도 중앙계단 앞 교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양보할 수 없어. 최후의 보루라고 했죠. 지울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상대의 양보를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한다. 자, 너희가 양보해 준다면 전에 부탁했던 별과 관련된 문학작품을 찾아주고 청소도 해줄게라고 얘기하죠. 5번 서로가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제시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두 동아리 모두 중앙계단 옆 교실에서 함께하는 게 어때라고 했으니까 2번만 확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남학생이 속한 동아리가 발표회에서 하게 될 일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문예부가 시화전 주제를 시화별로 바꾸면 별자리를 소개하려는 너희 주제와 어울려서 좋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4번 본관 중앙계단 옆 교실에서 별자리를 소개한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형태, 발문의 형태는 이 긍정형 질문하고 부정형 질문만 있죠. 부정형 질문만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너무 떨려서요. 수능장에서는 돌발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너무 떨려서 방송을 잘 못 듣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1번에서 50번까지 이대로 표시한 다음에 일관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1번에서 5번 선택지까지. 그 경우가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쓰기 영역 들어가겠습니다. 쓰기 문제풀이의 대원칙. 쓰기는 3단 구성이죠. 문제 플러스 보기 제시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지가 이렇게 있는데 1번에서 5번 선택지까지 일관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문제 플러스 보기라는 상위 항목은 반드시 선택지라는 하위 항목을 포함한다. 문제 플러스 보기. 문제는 보통 주제가 있죠. 이 상위 항목은 반드시 선택지를 포함한다. 반드시 선택지를 포함한다. 그리고 5번 선택지까지 갈 때 여러분들이 덧붙이기를 하거나 주관적인 생각, 이게 관여되어서는 안 됩니다. 덧붙이기나 주관적인 생각이 쓰기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위험한 겁니다. 쓰기는 제시된 자료를 쭉 해석해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부터 5번 선택지까지 관련성 항목에서 문제가 1번과 관련되고 문제 보기가 5번과 관련되고 이 관련성, 연관성 항목으로 나가고 덧붙이기하고 주관적 생각만 빼면 누구나 풀어낼 수 있습니다. 비교적 쉽게 풀 수 있습니다. 6번 갑니다. 숲에 내리는 비를 보고 정보 후 수용에 대해 연상한 것이다. 연상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오염된 비는 숲과 나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밑에 그 차관점에 나무는 개인으로 보고 숲 사회로 봅니다. 비 새로운 정보고요. 토양, 사회의 지적 기반 그랬는데 기억 오염된 비는 숲과 나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1번 기억입니다. 그릇된 정보가 유입되면 비는 새로운 정보니까요. 개인과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 개인이 나무고 사회가 숲입니다. 그래서 1번 적절하죠. 2번 갑니다. 폭우는 토양을 침식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침식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새로운 정보가 지나치게 유입되면까지는 여기까지는 맞다고 할 수 있는데 개인 간 갈등이 유발된다 그랬습니다. 침식할 수 있다 하고 갈등이 유발된다. 개인은 나무들이죠. 자, 토양을 침식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뒤에가 엉터리입니다. 가볍게 2번이 되죠. 오히려 그 디귿 쪽의 영역에 비가 내리면 빗물이 토양의 수분과 섞인다죠. 섞인다. 그래서 갈등 유발하고 안 되고요. 섞인다 항목이 이제 3번 선택지 합쳐서가 되죠. 디귿 새로운 정보는 자 빗물입니다. 사회의 기존 정보와 합쳐서 그 일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리얼 딱딱하게 굳은 토양은 빗물을 잘 흡수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리얼 지적으로 경직된 사회, 굳은 사회에서는 새로운 정보의 수용이 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흡수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성립되죠. 비음입니다. 나무는 뿌리를 통해 토양의 수분을 흡수하며 자랍니다. 개인은 사회의 지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성장한다. 개인은 나무고요. 사회의 지적 기반. 자, 토양, 수분 등등이 나오니까 5번도 적절합니다. 6번 답은 2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7번입니다. 상위 항목이 하위 항목을 포함한다 하고 원인 분석, 그 다음에 해결 방안, 문제 제기, 원인 분석, 해결 방안 이렇게 가죠. 보기의 개요를 수정 보완할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군요. 주제문 학교에 5개의 쉼터를 조성하자 그랬습니다. 5개의 쉼터를 조성하자. 이게 주제문이죠.
상위 항목입니다. 이 상위 항목의 5개 쉼터인데 아주 쉽게 보면은 쓰기 문제가 딱 이렇게 드러납니다. 4번 선택지를 보면 낙후된 교실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 낙후된 교실 환경이니까 전혀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상위 항목에 어긋난 것이 바로 4번이 답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문제에 보면 서론의 학교 휴식 공간의 실태와 문제점, 본론, 조성의 필요성입니다. 각 학생들의 여가 활용 시간이 부족하죠. 1번 어색합니다. 기억은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휴식 및 친교 기능의 공간 요구로 바꾸면 되겠죠. 휴식 및 친교 기능의 공간이 5교의 쉼터가 될 겁니다. 니은 부분일까요? 자연 친화적 공간 활용 계획 수립인데 조성의 장애 요인하고 안 맞죠. 즉 2번 니은은 상위 항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2-3-나와 위치를 바꾼다 그랬습니다. 2-3-나가 해결 방안 쪽이니까 자연 친화적 공간 활용 계획 수립 아주 적절합니다. 디귿이 해결 방안인데 디귿이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3번 선택지 디귿에는 글의 완결성을 고려하여 지역 공동체와 협력을 통한 재원 확보라는 하위 항목을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왜? 학교의 5개 쉼터를 조성하는 일, 따라서 지역 공동체와 협력,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쉼터로 제공해도 되겠죠. 실제로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지역민들의 운동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3번 같은 경우는 해결 방안에 포함이 됩니다. 자, 4번 리얼은 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낙후된 교실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로 고친다 이랬는데요. 리얼이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한 캠페인 실시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고칠 필요가 없는 거죠. 리얼은요, 낙후된 교실 환경이고 주제는 상위 항목은 학교의 5개 쉼터 조성 문제였습니다. 미음입니다. 학교 공간에 대한 발상 전환의 촉구. 자, 미음은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정서적, 환경적 가치가 높은 학교 5개 쉼터 조성 제한으로 바꾼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상위 항목이 포함이 됩니다. 7번도 상위 항목은 반드시 하위 항목을 포함한다라는 원칙에 충실하면 아주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8번 다소 복잡해 보인 듯 하지만 역시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신장이라는 주제문이 있고요. 가, 나, 다. 특히 나는 이제 또 3가지 자료가 더 있는데 이거를 결합해서 덧붙이기 하지 말고 주관적 생각을 배제한 채 선택지가 상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가는 신문보도 내용입니다. 인터넷에서 타인의 글을 무단으로 복사해 자신이 직접 작성한 과제물인 것처럼 제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89.1%에 이릅니다. 맞네요. 그 주된 이유로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두려워서 글쓰기 경험이 부족해서 등을 들고 있습니다. 나 통계자료 한 학기 독서량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학기 독서량 2번 독서량과 글쓰기 자신감 역시 이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은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이죠. 그리고 체험활동 경험도 거의 적습니다. 40.9%는 아예 없다 이렇게 나오죠. 연구자료 1. 체험활동은 배경지식을 형성하여 문제 해결력 및 사고력 신장에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글쓰기는 자신감, 사고력, 어휘력, 글쓰기 경험, 글쓰기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2번 통계자료에 있죠. 자, 8번에 1번입니다. 가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잘못된 글쓰기 태도를 지적하고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내야겠어. 남의 글을 무단 복사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2번 가와 나의 일을 활용하여 독서량 감소가 그렇죠. 독서량이 갈수록 감소되는데 자신감과 이제 한 학기 독서량은 비례하니까요. 글쓰기 능력과 관련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임을 밝힐 수 있겠습니다. 3번입니다. 나, 3과 다를 활용하여 체험활동 경험이 늘어나면 글쓰기에 필요한 사고력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나, 3하고 다하고 다의 특히 1번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자, 그런데 4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나 1과 다 2를 활용하여 나 1과 다 1은요 1인당 독서량이고 다 2는 체험활동이죠. 다 2는 글쓰기에는 자신감, 사고력, 어휘력, 글쓰기 경험, 글쓰기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치는데 어휘력 부족이 독서 기피의 한 원인임을 밝혀자. 원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인과성이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로 어휘력 부족이 독서 기피의 한 원인임을 밝혀라는 것을 찾아낼 수 없고요. 어휘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해야겠어 그랬는데 역시 결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나의 1과 다의 2가 연관성은 물론 될 수 있는데 1인당 독서량이 나의 1이고요. 다의 2는 이제 글쓰기하고 관련지어서 자신감, 사고력, 어휘력, 글쓰기 경험, 글쓰기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치는데
4번 선택지 자체가 인과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5번 나이와 다이를 활용하여 글쓰기에 필요한 자신감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건 되죠. 책을 많이 읽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 책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8번까지 무난하게 아주 쉽게 왔습니다. 자, 9번은 이제 특히 2010 수능은 올해 2010 수능 대비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이것과 친밀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능 전날 09년 9월 평가원, 전전날 09년 6월 평가원을 제시문에 근거해서 답을 찾고 정독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9번 문제는 9월 평가원 10번에 09년 9월 평가원 10번의 2번 선택지가 그대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수능 전체 항상 문제 풀라고 제가 그러는데요. 94 1차 수능 맨 첫 문제 듣기 끝나고 쓰기 첫 문제가 7번이죠. 거기 5번 선택지에서도 언급이 된 겁니다. 개요 이 퇴고 문제하고 어법에 맞는 문장 두 가지죠. 대등병렬을 따지고 08 수능하고 09 수능에서는 대등병렬이 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어 서술어 호응입니다. 이 호응이 중요한데 94 1차 7번의 5번 선택지가 한나라의 영화 정책은 수행한다, 수행된다. 어떤 거죠? 한나라의 영화 정책은 수행된다죠. 그런데 그때 수행한다라고 해서 틀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94 1차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문제하고 여기 9번 문제하고 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평가원도 그대로 나왔던 거고요. 다음은 체험활동을 하고 나는 쓴 소감문의 초고이다.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군요. 제목, 간이역을 다녀와서. 이제까지 간이역은 사진으로만 보아왔다. 사람들은 흔히 추억의 간이역이라는 표현을 쓰곤 한다. 나는 그 이유를 이번에 다녀온 공공역 대합실 안에 물건들에서 찾을 수 있었다. 대합실 밖으로 나가 플랫폼에 서서 잠시 상념에 잠겨보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어떤 사연을 안고 이 역을 찾았을까? 간이역에 얽힌 이웃들의 사연은 마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을 것이다. 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을 것이다가 되겠죠. 나는 이러한 이웃들의 사연을 하나둘 떠올리면서 생각다 못해 지난날의 삶의 추억에 아련히 젖어들었다. 생각다 못해는 빼도 됩니다. 대합실 안에는 손때 묻은 나무 의자와 빛바랜 열차 시간표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낡고 삐걱거리는 문, 오래된 모퉁이에 세워진 난로 등. 자, 수식이 애매하니까요. 오래되니 모퉁이, 또 난로 애매하죠. 그래서 모퉁이에 세워진 오래된 난로 등 할머니의 사진첩에서나 봤던 것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이처럼 추억 속의 물건이, 자, 주어가 물건이죠. 물건이 추억 속의 물건이 가득한 간이역은 지난날을 이 물건이 회상하게 하는 겁니다. 회상하게 한다. 그래서 주어 서술어 호응이 자연스럽죠. 물건이 회상하게 하는 건데 5번 선택지를 보면 물건이 회상한다. 말도 안 되죠. 그대로 둬야겠죠. 그래서 9번 답은 5번입니다. 자, 1번 선택지는요. 기억의 내용을 고려하여 두 번째와 세 번째 문단의 순서를 바꾼다 그랬습니다. 자, 1문단에서 물건들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3문단에 갔더니 대합실 안에 물건들 얘기가 나오죠. 나무 의자, 빛바랜 열차 시간표, 그 다음에 모퉁이에 세워진 오래된 난로죠. 추억 속의 물건이죠. 따라서 1문단에서 언급한 대로 2문단과 3문단의 순서를 바꾸는 게 맞습니다. 1번 선택지. 자, 이 경우는 이제 문단 바꾸기는 거의 처음 등장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1문단부터 연결관계를 따지면 순서를 바꾸는 게 맞습니다. 2번은요. 자,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이게 되겠죠. 3번 이거 생각다 못해는 삭제해야겠죠. 4번 수식관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된 모퉁이에 세워진 난로. 모퉁이가 오래된 건지 난로가 오래된 건지 애매합니다. 모퉁이에 세워진 오래된 난로로 고쳐야겠죠. 자, 그래서 9번 답을 5로 갑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은 평가원에 그리고 17년 전 수능에도 나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무난합니다.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집중력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아침형 수험생이 되지 못하면 듣기하고 쓰기 풀 때 비몽사몽이면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면 실력 발휘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평가원 문제하고 수능 문제는 꼭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0번 들어갑니다. 대출도서에 붙일 스티커를 제작하고자 한다. 보기의 조건에 따라 작성한 문구로 적절한 것. 자, 조건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네요. 의도, 대출도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함. 의인화와 대꼬를 활용함. 자, 의인화가 있고요. 사람 흉내, 대상의 인격 부여한 겁니다. 대꼬법이죠.
1번 선택지 책과 함께하는 세상, 남과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의도라든가 의인화는 없군요. 대꾸가 있죠. 2번입니다. 책의 흔적을 남기기보다 당신의 마음에 지혜의 흔적을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대꾸는 아닌데 일단 2번 선택지는 의도는 맞습니다. A 맞고요. 의인화가 없군요. 그 다음에 이제 C 부분은 책의 흔적을 남기기보다 비교법이 있는데 책의 흔적을 마음의 지혜의 흔적이니까 일부 어휘가 대꾸 쪽에서 어울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주 냉정하게 보면은 1번 선택지처럼 책과 함께하는 세상, 남과 함께 사는 세상. 자, 말대꾸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게 대꾸인데 여기는 이제 책의 흔적을 마음의 지혜의 흔적을 일부 이제 유사한 문장 구조가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대꾸로 볼 수 있으나 결국은 뭐 대꾸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제 몸 곳곳에 드러나는 상처. 여기서 저가 책이죠. 대출 도서죠. 당신의 양심에 새겨지는 낙서 그랬습니다. 완벽하군요. 3번을 답으로 알겠습니다. 4번 지나친 손길로 얼룩져 갈수록 지울 수 없는 아픔의 시간들 그랬습니다. 의도 내용은 맞는데 의인화라든가 대꾸가 없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보통 이제 대꾸법하고 대조법이 같은 경우도 있고 순수하게 그냥 말대꾸 형태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될 때 포괄적으로 대꾸가 되겠습니다. 5번 선택지입니다. 드러나는 책꽂이의 빈자리, 나눌 줄 모르는 당신의 빈가스. 자,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군요. 10번, 3번으로. 이거는 이제 조건대로 의도, 의인화, 대꾸, 그것이 선택지에 잘 구현되어 있는지를 따져보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1, 12번은 이제 어법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비교적 쉬웠습니다. 보기 1의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 2의 AC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 그랬습니다. 보기 1에서요. 음성 언어에서 특정 소리를 지닌 단어가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억 볼까요? 단어 A와 B가 소리와 표기가 같아야 합니다. 소리와 표기가 같아야 합니다. 의미가 다른 경우죠. 자, 기억을 봤더니 이게 B의 용례가 되겠네요. 그 팀이 2연패를 했다라는 말만 들어서 그 팀이 자 2연속 패배했다는 뜻인지 그 다음에 2번 연속 패권을 차지했다는 뜻인지 소리와 표기는 같지만 의미가 다르군요. 자, 니은입니다. 단어 A와 B가 소리는 같지만 표기와 의미가 다른 경우입니다. 소리는 같아야 됩니다. 설렁탕을 시켜 먹어라는 말만 들어서 설렁탕을 시켜 먹으라는 뜻인지 주문해 먹다. 그렇죠? 주문하다. 자, 시켜 먹어라도 발음은 이렇게 시켜 먹어라. 주문해서 먹으라는 건지 시켜 먹으라는 건지 해당이 됩니다. 니은 A고요. 디귿입니다. 단어 A가 중심 의미와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가지는 경우, 다이어인 경우죠. 가슴이 아프다는 말만 들어서는 신체적으로 가슴이 아프다는 뜻인지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 자, 디귿이 C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11번 답을 3번으로 하겠습니다. 12번 들어가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말이 기억에 가장 가까운 것 그랬습니다.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입니다. 즉 청유문은 청유형음이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등이 붙는 서술어의 행동을 화자와 청자가 공동으로 하도록 유발하는 것이죠. 그러나 간혹 청자만 행하기를 바라거나 청자만 바라는 경우 있고 기억 화자만 행하려는 행동을 나타낼 때에도 쓰이는 겁니다. 1번 반장이 떠드는 친구들에게 조용히 좀 하자. 이거는 떠드는 사람에게만 한 말이죠. 일반적으로 반장 자신은 포함하지 않고 있네요. 엄마가 아이에게 약을 먹일 때 자 이리 와서 약 먹자. 역시 청자만 해당이 되군요. 다툰 친구에게 화해를 청하면서 오늘 영화나 같이 보러 가자 이랬으니까 공동이죠. 이거는 원래 이제 청유문이라고 하면 이런 3번 선택지처럼 공동, 동참이죠. 동참, 함께하다. 식사를 먼저 마친 사람들이 귀찮게 말을 걸 때가 있죠. 밥 좀 먹읍시다. 자, 내가 밥 좀 먹읍시다. 이거는 이제 화자만 행동하는 거죠. 4번이 답이군요. 5번. 학급 회의에서 논의가 길어질 때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토의합시다. 이건 공동이죠. 자, 그래서 공동, 청자 답을 4번으로. 이건 뭐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쓰기 문제는 문제 플러스 보기라는 상위 항목이 선택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부터 5번 선택지까지 덧붙이기나 주관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관련성, 연관성 항목으로 집중해서 풀면 누구나 풀어낼 수 있습니다. 쓰기 영역은 예전에는 다소 복잡하게 출제되는 양상이었으나 이번 2010년 수능에서는 아주 쉽게 깔끔하게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보통 듣기가 13번 안팎입니다. 쓰기 같은 경우도 이번 2010년 수능은 10분 정도 안팎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09년 9월 평가원 천 개념, 자연천, 상제천, 의리천 개념에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말렸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으나 시간을 너무나 많이 빼앗긴 사례가 있는데 13번, 15번은 그래도 문제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통시적 관점에서, 역사적 관점에서 지행론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이 문단에 18세기에 들어서 일부 실학자 얘기가 있고요. 3문단에 19세기 학자 최한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4문단 최한기 다시 나오고 5문단은요 결론 요약 정리죠. 1문단은 이제 조선 성리학자들입니다. 따라서 조선 성리학자들과 18세기, 19세기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행론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3번 위글의 제목을 묻고 있습니다.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글 전체 내용을 포괄해야 됩니다. 제목은 특히 핵심 내용. 결론 문단을 잘 봐야겠고요. 14번 같은 경우는 위글을 통해 이끌어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니까 일반적으로 일치 불일치 문제로 풀면 되겠습니다. 15번은 보기를 활용해서 제시문의 내용과의 결합인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무척 쉬웠던 문제입니다. 위글의 제목, 글 전체 내용을 포괄한다. 자, 1문단에 조선 성리학자들 나오고 18세기 들어 일부 실학자들은 지행론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였다 그랬습니다. 지금 화제가 지행론이라는 것을 조선 성리학자들이 1문단에서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들은 특히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와 행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했죠. 2문단, 3문단, 4문단까지 본 다음에 5문단을 봅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지행론은 그들의 학문 목표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하니 이상에서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13번은 4번 지행론의 변화와 그 배경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론 마지막 단락에 서로 다른 지행론 얘기. 통시적인 관점에서 지행론을 설명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14번 봅니다. 위 글을 통해 이끌어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1. 성리학자들은 만물의 이치가 외부 세계로부터 온다고 생각했다. 외부 세계가 틀렸군요. 1문단에 의가하면 맨 마지막 문장에 1번 선택지 1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또한 만물의 이치가 마음의 본래 갖추어져 있다고 여겼다는 거죠. 1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근거해서 지우면 됩니다. 홍대용은 지의 대상을 실용적 측면까지 확대했다. 이 문단을 보면 홍대용 선생이 나옵니다. 셋째 줄에 사회적 실천의 측면에서 행을 바라보았고요. 두 줄 아래 그에게 지는 도덕 법칙만이 아닌 실용적인 지식을 포함하는 것이었으며 그랬으니까 정확하게 정답이 떨어지죠. 분명하게 2번으로 쉽게 갑니다. 3. 홍대용과 최한기는 행보다 지를 우선시했다 그랬는데 지보다 행이 2문단 3문단의 내용 행을 지보다 우선시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3문단의 마지막 문장도 최한기 이야기에 선행오지를 제시하고 행이 지보다 우선적인 것임을 강조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3번은 2문단과 3문단의 근거에서 지우면 되겠습니다. 실학자들 얘기고요. 자, 최한기는 학문의 목적을 도덕적 소양에서 찾았다. 자, 1문단의 성리학자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최한기 선생은 실학자죠. 1문단의 성리학자들이 학문의 목적을 도덕적 소양에서 찾았다. 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5번입니다. 최한기는 선천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이 있다고 보았다 그랬는데 3문단에 보면 선천적 지식이 따로 없고 모든 지식이 경험을 통해 산출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문단의 근거에서 지울 수 있습니다. 15번입니다.
보기는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하나이다. 최한계의 입장에서 보기를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입장, 관점, 태도를 최한계의 입장 딱 네모칸을 쳐두고요. 행을 통한 지혜의 형성이죠. 적절한 거 물었습니다. 언어 지식이 전혀 없이 태어난 아기 선천적이지 않죠. 성장하면서 몇 개의 단어만을 사용하여 불완전한 형태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다가 다양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완전한 형태의 언어 표현을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3문단 셋째 줄 봅니다. 최한계에게 지와 행의 대상은 인간사의 자연을 포괄하는 것이다. 그는 행을 통한 지혜 형성, 그 지혜에 의한 새로운 행, 그리고 그 행에 의한 기존 지혜 검증이라는 이전과는 차별화된 지식론을 제기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제시하였습니다. 자, 1번 선택지 볼까요? 다양한 시행착오는 행에 의한 기존 지식의 검증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문단입니다.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지에 의해 행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행에 의해 지가 완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3번 완전한 형태로 언어를 표현한다는 것은 마음의 내 제한. 이게 틀렸죠. 4번 아이가 배운 말을 표현하려는 것은 주관적인 지식을, 자, 주관적 지식 관련 전혀 없고요. 주관적 지식. 5. 불완전한 언어 표현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인도를 통하여 사리를 얻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랬는데 과정이라고 할 수 없고요.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형태의 언어 표현을 구사할 수 있게. 그래서 결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최한계 선생이 3문단에서 행에 의한 기존지의 검증 그 3단계가 있죠. 행을 통한 지혜 형성, 지혜에 의한 새로운 행, 행에 의한 기존지의 검증. 비교적 이 인문 영역의 그거는 문제가 상당히 쉽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런데 이제 뒤쪽으로 가서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쯤 덜어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심호흡도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능장에서 맑은 산소가 공급되는 게 가장 좋은데 진도가 안 나가고 막힐 때는 꼭 손을 들고 화장실을 가서 찬바람을 쐬고 들어오기를 권합니다. 16번에서 19번은 고전소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 나왔군요. 금오신화. 5편의 작품이 있는데 이생규 장전이 2001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10년 있다가 금오신화의 두 번째 작품 만복사 저포기가 출제가 됐습니다. 만복사에서 저포놀이를 한 기록인데 쌤이 수능 전에 올해는 백호 임제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거는 다음 해로 미뤄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고전 산문의 모든 것 1에서 만복사 저포기는 실전 3문제, 14문제 정도를 통해서 집중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소설의 중요성도 감안하고 이생규 장전 다음은 만복사 저포기다 이렇게 강조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고전 산문의 모든 것을 들은 학생이라면 아마 쉽게 반가웠을 겁니다. 자, 읽어갑니다. 이때 만복사는 이미 허물어져 승려들은 구석진 방에서 살고 있었다. 법당 앞에는 행락만이 쓸쓸히 남아 있었고 그 끝에는 좁은 판자방 하나가 있었다. 자, 양생과 여인이 인연을 맺는 장소입니다. 양생이 여인을 불러서 그곳으로 들어가니 여인은 별 주저함 없이 따라갑니다. 자, 여인은 타의에 의해서 갔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즐기는 것이 보통 사람과 다름없었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자, 시간의 흐름이 있군요. 시녀가 말하기를, 자, A 부분입니다. 요즘 아가씨께서는 중문 밖을 나가지 않으셨고 뜰 안에서도 좀처럼 걷지 않으셨습니다. 두문불출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어쩌냐기는 우연히 나가시더니 어찌 이 먼 곳까지 오셨습니까? 오늘 일은 아마도 우연이 아닌가 보다. 하늘이 도우시고 부처님이 돌보셔서 한 분 고운님을 만나 100년 해로 하기로 했느니라. 16번의 1번 선택지가 관련성이 있죠. 부모님께 알리지 않은 것은 비록 명교우 법전에는 어긋나지만 서로 즐거이 맞이하게 되니 이 또한 평생의 기이한 인연일 것이다. 자, 행동의 명분이 제시되고 있죠. 너는 집에 가서 앉을 자리와 술, 과일을 가져오너라. 시녀는 그 분부에 따라 돌아갔다. 이윽 꽃들에는 술자리가 베풀어졌는데 밤은 이미 사경에 가까웠다. 3시, 5시경이죠.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시녀는 앉을 자리와 술상을 품위 있게 펼쳐놓았는데 기구들이 모두 말쑥하여 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술에서는 진한 향기가 풍겨나왔는데 정녕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 양생은 의심이 나고 괴이하게 생각하는 바도 있었다. 하지만 여인의 말씨와 웃음이 맑고 고우며 몸가짐과 용모가 얌전했으므로 틀림없이 귀한 집 처녀가 몰래 나온 것이려니 생각하고는 더 의심치 않았다. 16번의 2번 선택지죠. 양생이 여인에 대해 의심을 품은 이유하고 관련이 되는데 말씨와 웃음이 맑고 고우며 몸가짐과 용모가 얌전했던 거죠. 그래서 의심을 풀게 된 거죠. 의심이 있었다가 의심을 풀어버린 이유가 나오네요.
다음 장입니다. 여인은 시녀에게 노래를 불러 술을 권하도록 하고는 양생에게 말했다. 이 아이는 옛 가곡을 그대로만 부릅니다. 제가 새로운 가사를 하나 지어서 제가 지었죠. 술을 권해드려도 될까요? 예, 여인은 만강원 곡조에 맞추어 가사를 지어서 자 여인의 양생을 향한 마음이죠. 시녀에게 부르게 했습니다. 16번 문제가 바로 여기서 풀리네요. 위그르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여인은 시녀와의 대화에서 자기 행위의 명분을 제시했죠. 100년의 로유의 인연이고요. 이 양생은 여인의 연행을 보고 그녀에 대한 의심을 풀게 된 거죠. 괴이하게 생각하다가 풀었습니다. 3번 시녀는 노래를 불러 양생에 대한 자신의 마음, 주인의 마음이니까 자 3번 바로 쉽게 드러나죠. 이렇게 주체를 바꾸어서 오답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기출문제에 많이 있었습니다. 08 사신안전기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 시녀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인 여인의 마음이죠. 자, 뒤에는 제시문 있기를 생략하겠습니다. 4번 종은 은주발을 보고 자신의 판단을 주인에게 전했죠. 18번 문제 바로 왼쪽에 아가씨 장례 때 함께 묻었던 물건을 어떤 사람이 훔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종의 판단이었던 거고요. 5번 부모는 양생의 말을 듣고 딸의 과거사를 떠올립니다. 뭐라고? 저 서생이 가지고 있는 주발을 보십시오. 주인은 말을 몰아 양생에게 다가가 그 연유를 물었다. 양생은 그 전날 여인과 약속한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다. 여인의 부모는 놀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내겐 딸만 하나 있었네. 그런데 그 아이는 왜구들의 난리 때 싸움의 와중에 죽고 말았지. 자, 소용돌이 와짜죠. 와중이. 이거는 평가원에 한번 어휘 문제로 나왔습니다. 전라는 와중에 자 이게 소용돌이입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렸다. 모두들 편안히 잠든 와중에 그러면 와중이 잘못 사용된 겁니다. 모두들 편안히 잠든 사이에 그랬습니다. 자, 싸움의 와중에 죽고 말았지. 정식으로 장례도 치르지 못해서 계령사 옆에다 임시로 묻어두고 장사를 미루어 오다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네. 이게 딸의 과거사가 되죠. 자, 16번에 3번이 답인 건 금방 드러납니다. 17번입니다. 기업과 니은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좁은 판자방이죠. 인연을 맺고요. 좁은 판자방 하나가 양생이 여인을 불러 그곳으로 들어가니 여인은 별 주저함 없이 따라갔다. 타이에 의해서는 맞군요. 자, 니은은요 하얀 휘장 아닌데 니은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비교하라 그랬습니다. 1번 선택지 기억과 니은은 모두 양생이 여인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자, 기억만 해당이 됩니다. 1번은 기억만요. 양생이 여인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고 기억과 니은은 모두 여인이 타이에 의해 들어간 공간이다 그랬는데 2번 역시 기억만 해당이 됩니다. 자, 타이 불러서고요. 니은은 자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기억은 제의성이, 니은은 신성성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제의성을 니은으로 바꾸세요. 3번에 니은 제의성입니다. 제의적인 내용. 4번입니다. 기억은 인연을 맺는, 니은은 인연을 인정받는 공간이죠. 자, 니은 하얀 휘장한 앞뒤 문맥들을 보면 양생과 여인의 정식 인연임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4번이 답인 게 쉽게 드러납니다. 5번 기억은 현실 속에, 니은은 비현실 속에 설정된 공간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 18번 문제에도 나와 있지만 죽은 이와의 사랑입니다. 다소 생소한 소재고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양생 같은 경우는 둘 다 기억, 니은 모두 현실의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 만복사 저폭이 조유안의 채척전, 춘향전, 흥부전, 고전소설하고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만복사는 전라북도 남원에 있습니다. 17번 답을 4로 해야겠습니다. 5번 역시 일단 비현실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현실 속에 설정된 공간인 건 분명합니다. 18번 가겠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죽은 이와의 사랑은 다소 생소한 소재이지만 원작에 최대한 충실하려 한다. 때로는 비현실적 요소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다. 이거는 공보수는 김승옥의 역사, 현대소설에서도 비현실적인 그런 내용을 보기를 주어서 풀었던 문제하고 비슷하죠. 현실에서 소외된 양생은 절박한 외로움 때문에 현실 너머에 있는 여인과 만나서 사랑을 할 수 있었다. 가벼운 만남에 익숙한 현대의 시청자들에게 양생의 사랑은 현재의 삶을 새롭게 인식할 기회를 줄 것이다. 자, 18번에 1번입니다. 보기 항목대로 가야죠. 자, 위글을 바탕으로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한 기획 의도입니다. 기획 의도를 살리기 위한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는데 1번 주변 인물들이 양생과 여인의 만남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장면을 제시하여 두루 사랑이 시청자들에게 평범한 일상으로 다가서게 하면 좋겠어 그랬는데 이건 비현실적 요소니까요. 평범한 일상은 아닙니다. 2번 외로웠던 양생이 여인의 정체를 알고도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부각하여 봤습니다.
시청자들이 만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야 되겠습니다. 현실에서 소외된 양생, 현실 너머에 있는 여인과 만나서 사랑을 할 수 있는데 가벼운 만남에 익숙한 현대의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18번 답을 2로 하겠습니다. 자, 3번 여인의 역할을 맡은 배우는 신비하고 기이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현실을 잊게 하다. 이게 틀렸군요. 현실을 잊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복이라는 상위 항목에 현재의 삶을 새롭게 인식할 기회를 줄 것이다 그랬죠. 4번 양생과 여인의 만남을 밝고 경쾌하게 묘사하여 현대 시청자들의 감각과 기호 익사합니다. 비현실적 요소라고 보기에서도 언급을 분명히 밝혀놨죠. 양생과 여인의 사랑을 최대한 강조하되 이건 좋은데요. 비현실적인 요소는 줄이는 것이 좋겠어 그랬는데 보기에서 역시 비현실적 요소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군요. 18번도 가볍게 2번입니다. 자, 19번 A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낸 것. 굉장히 쉽죠. 이거는 두문불출입니다. 밖을 나가지 않았다. 여인의 상황이죠. 가인방명. 자, 미인은 불행하거나 병약하여 요절하는 일이 많다라는 거고 방향지탄입니다. 갈림길이 매우 많아 잃어버린 양을 찾을 길이 없음을 탄식한다는데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에서 한 갈래의 진리도 얻기 어려움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독야청청입니다. 남들이 모두 절개를 꺾는 상황 속에서도 홀로 절개를 굳세게 지키고 있음을 이루는 말이죠. 19번 답은 두문불출. 이건 아주 쉽게 08 수능의 50번 문제, 박시전에 나온 문제도 진퇴양난 바로 답이 나옵니다. 비문학 20번에서 23번입니다. 20번에서 23번은 21번이 고등학교 2학년들 이제 고3 올라가는 학생들이 풀었을 때 두 번째로 많이 틀린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틀린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든 답은 제시문에 있다. 문맥, 맥락. 자, 기업 결합과 관련된 사회제시문인데 그 표대로 2문단, 3문단, 4문단 순차적으로 읽어가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1문단입니다. 둘 이상의 기업이 자본과 조직 등을 결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기업 결합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이를 통해 효율성 증대나 비용 절감, 국제 경쟁력 강화와 같은 긍정적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죠. 하지만 세모꼴 뒤에 쭉 밑줄 긋습니다. 기업이 속한 사회에는 간혹 역기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그러한 거죠. 침범하여 해를 끼치다입니다. 가령 뒷받침 예시고요. 이 때문에 정부는 니은 다음 문장입니다. 기업 결합의 취지와 순기능을 보완한 한편 시장과 소비자에게 끼칠 폐해를 가려내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자, 하지만 세모꼴 쭉 밑줄 긋습니다. 기업 결합의 위법성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므로 여러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심사 과정이 나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이 때문에 정부는부터 1문단의 마지막 두 문장에서 20번 답이 나옵니다. 먼저 20번은 5번 선택지 위글의 취지인데요. 5번 기업 결합의 순기능을 살리되 그에 따른 부정적 측면을 신중히 가려내야 한다. 폐해에서 알 수 있는 말이죠.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1번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는 자,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가 아니라 자, 정부가 관여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자, 그래서 20번 답은 5번으로 폐해를 찾으면 되고요. 21번 위글에 나타난 기업 결합의 심사 과정입니다. 2문단, 3문단, 4문단 순차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을 읽어서 이 표로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A, C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거 그랬습니다. 아주 많이 틀린 문제입니다. 21번. 그리고 거의 다 4번으로 가서 틀렸는데 3번과 4번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B하고 B 부분만 좀 다른 거죠. A하고 C는 똑같기 때문에 21번 같은 경우는 이제 3번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A 기업의 B 기업 주식 취득이죠. 따라서 A의 여부인데요. 자, 이 문단에 보면은 예컨대 뒷받침 설명이 있죠. 주식 취득을 통한 결합의 경우요. 취득기업이 피취득기업을 경제적으로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합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그냥 심사가 종료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A기업에서 이제 B기업 주식 취득인데 A의 여부 3번입니다. B기업에 대한 지배관계 형성 그랬을 때 아니요라고 가면 종료가 돼버리니까요. B기업에 대한 지배관계 형성은 맞습니다. 아니요로 끝나버리죠. 그런데 이제 만약 예라고 하면 이제 3문단의 내용처럼
기업결합의 성립, 시장의 범위를 획정하는 건 정부죠. 그리고 B의 여부 아니요 하면 종료가 되고 C의 여부 예 하면 종료가 되는데 아니요 했을 때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입니다. 3문단 가겠습니다. 이런 분석에 따라 시장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하게 한다는 겁니다. 경쟁 제한이죠. 그래서 B에 들어갈 것.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쟁을 제한하는지 판단한 다음에 경쟁 제한 아니요 하면 종료가 되는 거죠. 하지만 설령 그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곧바로 위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가 당사자들에게 결합의 장점이나 불가피성에 관해 항변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으니까 자 예로 갔을 때 C의 여부 항변의 타당성입니다. 예 하면 종료가 되는 거고 아니요 하면 기업 결합에 대한 시정 조치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문단, 3문단, 4문단의 그 순차적인 내용에서 3문단의 첫 번째 문장 이런 분석에 따라 시장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랬습니다. 그 문장이 바로 B 바로 위에 시장 범위 획정이죠. 획정. 정부가 하는 거고 그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한다고 했으니까 경쟁 제한이죠. 모든 답은 제시문에 있다라고 꼭 써두고 4번이 아니라 3번으로 반드시 해야 되기를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답은 제시문에 있다 문맥 맥락이죠. 22번 갑니다. 보기는 어느 지역의 4가지 음료수 AD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조사한 결과이다. 위거래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반응입니다. 집중해서 보면은 자 A와 B, A의 가격 10% 인상입니다. A의 판매량 20% 줄고 B의 판매량이 15% 늘었는데 B의 가격 이제는 10% 인상했더니 자, 15% A의 판매량이 올라갔고 B의 판매량이 20% 줄었습니다. 따라서 A와 B의 가격이 인상되었을 때 다른 음료수의 판매량을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 A와 B의 판매량 증가 감소율이 아주 똑같죠. 그래서 A와 B의 판매량 그 부분을 딱 네모칸을 쳐둡니다. 따라서 A와 B가 동일 시장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죠. 3문단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동일 시장 내 경쟁자 간의 수평 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22번 답은 2번이 되겠군요. 자, 1번 A의 소비자들은 C보다 B를 대체제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합니다. 2번 B와 동일 시장으로 획정될 가능성이 가장 큰 상품은 A가 되겠죠. 3번 C의 가격 인상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은 상품은 D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A 생산회사와 D 생산회사가 결합한다면 수평결합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데 관련이 없습니다. C 생산회사와 5번 선택지 D 생산회사가 결합한다면 자 이건 혼합결합 영향관계가 없습니다. 영향관계가 없습니다. 22번 답은 2번인데 3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 첫 번째 줄에 반면에 결합이 성립된다면 정부는 그것이 영향을 줄 시장의 범위를 획정함으로써 그 결합이 동일 시장 내 경쟁자 간에 이루어진 수평 경험인지 등에서 22번에 2번을 따라올 수 있겠습니다.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쉬운 거고요. 표를 빨리 인식하는 거고 21번 같이 이제 어려운 문제는 일일이 철저히 꼼꼼히 제시문에서 모든 답을 끌어오는 그런 자세. 여러분들 그 2학년 때는 감과 느낌이 통용이 되는데 3월달 3학년 첫 모의고사에서 감과 느낌은 여지없이 박살납니다. 따라서 모든 답은 제시문에 있다. 23번입니다. 사전적 뜻풀이가 잘못된 것인데 바로 1번 답 나오죠. 사라져 없어지게 하다가 아니라 자 침해는 침범하여 해를 끼치다 뜻입니다. 2번 남용 맞습니다. 3번 폐해, 4번 관건, 5번은 획정입니다. 경계 따위를 명확히 구별하여 정함. 이건 아주 쉬운 어휘 문제였던 겁니다. 자, 오랜 시간 여러분들과 1번에서 23번까지를 살펴봤는데 비교적 여기는 무난했습니다. 21번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죠. 두 번째로 많이 틀렸고 49번을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시가문학에서 많이 틀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문법 문제 있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수능 기출문제 전체, 평가원 문제 전체를 한번 풀고 틀린 걸 사지선다로 다시 풀고 모든 답은 제시문에 있다 문맥 맥락. 제시문에 근거해서 정답의 이유와 오답의 이유를 주체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자, 2학년들은 이제 3학년이 되는 셈입니다. 1년 남았죠. 따라서 수능기출평가원 모의수능으로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모든 답은 제시문에 있다. 감과 느낌은 빨리 버리는 게 좋습니다. 제시문에서만 끌어와야 된다. 수능장은 너무 많이 떨립니다. 3월달 서울시 교육청부터 출발해서 6월 평가원 때는 수준 높은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감과 느낌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답은 제시문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철저하게 제시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수능장은 너무나 떨리는 시험입니다. 자, 대성마임에게서 명품 비문학 일치월장 기본완성, 현대시 일치월장, 그리고 고전시가의 모든 것 기본완성 등등을 하면 1등급은 기본입니다. 수능 평가원 현대소설 일치월장에서 장마와
관촌수필이 또 나온 걸 명심하십시오. 수능은 기본입니다. 1등급은 기본입니다. 필살집중 능력에 따라 100점짜리들도 아주 많습니다. 어제 저녁 문자 온 학생들 중에 100점이 10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시문에 근거하고 필살집중, 아침형 수험생, 깨어있는 맑은 정신으로 시험지와 주객일체를 하고 시험지 라고 쓰시면 언어 시험지가 미소로서 화답하고 주객일체를 이룹니다. 여러분도 대성하세요. 감사합니다.